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장 초반에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 출발해서 상승폭을 계속 키워갔었어요. 오전장까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고 또 시간외가 왕창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주말에 그 영상 올려드렸던 것 중에 바닥 지지가 나와서 바로 뭐 좀 약간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좀 장 초반에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전략 후강 그런 느낌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글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일단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6조 원대 수주를 땄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건설업종이 일제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또 장중에 쫙 빠졌어요. 오늘 좀 특이한 흐름이었는데 외국인 기관이 계속 던졌어요.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래서 그게 뭘까 과연. 그리고 건설기계 업종들도 좀 장 초반에 흐름을 주도하다가 쫙 빠졌고 그래서 뭔가 좀 도깨비 같은 그런 장이 펼쳐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반도체 굉장히 좋았고 바이오도 굉장히 좋았고 2차 전지는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나왔고 그 와중에 이제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에 계속된 수급이 들어오면서 흐름이 좋았고요. 어제 영상으로 이제 저점 낙폭과대주로 소개해드렸던 동화기업 같은 종목, 2차 전지 종목. 이제 2차 전지가 거의 다 빠졌는데 동화기업은 또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좀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지만 낙폭과대주로 소개해드렸던 이제 종목들 중에서는 뭐 동화기업 말씀드린 것처럼 좀 조금 반등이 나왔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카카오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점에서 반등이 탁 나오면서 좋은 매수 기회를 줬고 오늘 저도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바닥에서 매수를 할 때 그 바닥이라는 것을 딱 알고 그 바닥에 도달한 뒤에 딱 튀어오르는 반등 시점에 매수하면 너무 신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다시 밀리지 않을 거라는 뭐 확신이 있고 또 그 확신이 깨질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훨씬 든든한 상태에서 주가 상승을 예상하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뭐 자금을 왕창 털어서 살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일부 비중을 좀 나눠서 매수를 하는 거고 저도 오늘 두 차례 나눠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저점에 매수한다는 것의 그 매력 오늘 또 여실히 느낀 하루였고 같이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카카오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그 댓글로 말씀을 주시면 또는 뭐 댓글이든 메신저든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종목들을 들여다보는 그 이제 종목들의 원래는 삼성전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위메이드 이렇게 6종목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한 두 종목 정도,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 추가하는 것은 뭐 시간 뭐 2, 3분 정도 더 길어지거나 다른 종목들을 말씀드릴 때 조금 조절을 해서 좀 줄이거나 해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제가 보고 그 조금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외국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고 다른 아시아 증시들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특히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안 좋았는데 우리 증시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기대할 만한 이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뭐 그런 걸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었는데 미국의 선물 지수가 또 하락 전환을 해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테슬라가 지금 오늘 장전 시간회에서 지금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한 1%, 1점 몇 퍼센트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아까 그 초반에는 이제 조금 전에는 마이너스 1.7, 1.6%대까지 지금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지금 1.0% 정도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 나스닥 개장까지 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2차 전지가 오늘 빠졌는데 내일 혹시 더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또 우려가 되고요. 만약에 2차 전지가 빠지면 어느 정도 좀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 이하로 빠지면은 비중을 좀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아요. 지금 바이오도 최근에 그랬죠. 그다음에 반도체 밀렸었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밀리기 시작하면 추세를 타고 어디까지 밀릴지 또 모르고 물론 길게 보면은 다시 또 반등을 하겠지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수익도 나지 않고 손실도 나지 않는 그냥 되게 애매하게 시간만 까먹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개인마다 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수익을 실현하는 거 좋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직은 조금 7월 FOMC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니까 지금은 좀 수익을 일찍 실현하고 또 손실도 좀 일찍 손절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서 가볍게 빨리빨리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괜찮은 것 같고요. 7월 FOMC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중장기 성장을 보면서 좀 느긋하게 최대치로 수익을 뽑아먹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느긋한 투자 방식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이제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우상향하는 것은 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하락할 때 이 순환매가 막 돌면서 하락을 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밀리면 그냥 미련 없이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을 때 보자 하면서 가볍게 빠이빠이 해주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늘 그래서 꼭 승률이 높은 건 아닌데 하지만 그 기준을 늘 어기지 않으려고 이제 저만의 기준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민을 잘 안 합니다. 고민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딱 어느 정도 뭐 빠지면 그냥 매도 올라갈 때 좀 더 가져가 볼까 하고 충분히 올라갈 때까지 붙들고 있는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지금도 50% 수익 내는 종목들이 있고 보면은 수익이 몇 종목이 한 뭐 1년으로 따져 보면은 50%씩 100%씩 수익을 내는 종목이 뭐 많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데 그 반대로 뭐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반토막 뭐 이런 게 나와 버리면 나머지 다른 종목들 가지고 수익을 열심히 내도 크게 어떻게 빛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한 3% 안팎에서 손절을 몇 종목을 치고 한두 종목을 가지고 한 20%씩 수익을 내버리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핵심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런 투자 방식이 훨씬 유용하게 아마 그 계좌를 좋게 바꿔주는 그런 아마 방법이 될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특히나 이제 상승장으로 바뀌는 지점에서 굉장히 이제 그 매도 시점 얼마나 들고 갈 것인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매도 시점을 고민을 할 때 낙폭 과대주를 저점에서 매수를 해버리면 그러면 뭐 내가 한 10% 먹고 말지 뭐 다른 사람들 한 15%씩 먹을 때 나는 좀 덜 먹지 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주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은 몇 퍼센트, 2, 3%의 수익률에도 되게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매도 기회 또 비중을 늘려야 할 기회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그 결국에 마인드 컨트롤의 영역인데 그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투자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니까 결국은 낙폭과대주를 좋은 자리에서 사는 그런 전략은 아주 좋은 전략이다. 오늘 아마 이따가 이제 그 말씀들 계속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코스피가 497종목이 올랐어요. 383종목이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오른 종목이 110종목 이상 더 많았는데 0.47% 올랐고 코스피 100이 0.6% 올랐습니다.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네요. 코스닥은 791종목이 올랐고 690종목, 690종목이 빠져서 딱 100종목, 101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코스닥은 0.53% 올랐고 코스닥 150이 0.43% 올랐으니까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았다는 거죠. 코스피랑 코스닥이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코스피가 더 좋았을까?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양매수 양쪽 다 코스피 코스닥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가 기관이 주도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주도했네요. 그래서 코스닥은 0.53% 올랐고 코스피는 0.47% 올랐고 그래서 외국인이 주도한 코스닥이 약간 더 좋은 흐름을 연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선물지수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0.1에서 0.2%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이따가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0.16% 올라서 1,306원대 기록을 했고요. 국제 유가는 0.5% 빠져서 69.16달러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러시아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아시아 증시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현물, 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지난 주말 나스닥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루 만에 상승 마감했다. 오늘 아침에 전략 후강 말씀을 딱 드렸는데 뭐 하락 출발한 뒤에 반등이 바로 좀 빨리 나왔어요. 생각보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 확대에 타 아시아 시장과 차별화가 되면서 상승 마감. 다른 이제 아시아 시장하고는 좀 달랐어요. 확실히 달랐어요. 주말에 러시아 반란이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 가운데 왜냐하면 그 러시아 반란이라는 게 금방 그냥 끝나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아시아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지만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유입 및 확대로 상승 마감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인터넷과 반도체 등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메디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오늘 코스닥을 좀 이끌었다면 2차 전지는 좀 하락한 그런 좀 엇갈렸죠. 이게 순환매가 또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온통 빨갛는데 특히 기아와 포스코홀딩스가 2%대 올랐고요. 자, 빠진 종목이 3종목밖에 안 되는데 SK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지금 2차 전지들이 일단 좋지 않았고 뭐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 정도 왜냐면 그동안에 좀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왔는데 보합 정도였고요. 코스닥은 일단 에코프로 BM부터 좀 빠져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안 좋았던 거고 오른 종목은 케어젠이 6.3% 많이 올랐고 HLB도 2.4% 상승이 나왔는데 빠진 종목 보면은 WCP 마이너스 3%대, 포스코 DX 마이너스 2.64 그리고 LNF 마이너스 1.18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안 좋았고 에코프로 정도만 한 3,000원 올랐습니다. 자, 업종을 보면은 코스피는 전기 가스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한국전력이 오늘 4%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건설 업종인데 건설 업종이 장초반 상승세를 좀 많이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화학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KG 케미칼이 마이너스 9%대, 카프로 마이너스 8%대,
율촌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마이너스 6%대 빠졌고요. 밑에 보시면 코스모신 소재, 또 SK이노베이션 이제 우선주, 그리고 코스모화학, SKC, 뭐 에이블신C.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와 화장품 그리고 화학주들이 골고루 섞여서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연출을 했습니다. 화학 업종이. 자, 코스닥은 인터넷 업종이 가장 좋았는데요. 카페24 21%대, 커넥트웨이브 4%대 올랐고,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CJENM이 오늘도 빠졌어요. 마이너스 3.15% 빠져서 좀 64,500원까지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CJENM도 그렇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위지윅 스튜디오나 이런 지금 그 방송 서비스 관련 종목들을 좀 잘 유심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면 다시 반등의 모멘텀이 생겨요. 일단 주가가 너무 싸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고요. 실적도 그렇게 생각보다 이 정도로 많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선반영할 거 악재들을 거의 다 선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CJENM이 64,0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일단은 낙폭 과대주, 저점 매수 이런 느낌으로 조금 관찰을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겠다. 되게 이 대형주가 6만 원, 저는 한 6만 원 정도 붙이면은 단순하게 그냥 지금 아직 차트나 이런 것들 보지 않은 상태에서 6만 원 가까이 붙이면 이거 진짜 매력적일 것 같아요. 가격이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경보제약 5%대, 유나이티드 제약과 삼일제약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 국제약품이 마이너스 5%대, JW 중해제약 우선주가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코스닥 제약은 펩트론이 16%대, 휴젤 13%대, 엔지캠 생명과학 10%대 올랐고, 하락한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마이너스 9% 정도, 아이큐어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고요. 자, 공매도는 1,479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의 신세계, 코스닥의 넥슨게임즈가 과열 종목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현대건설, SK이노베이션,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하이트진로, 호텔신라, 대상, 롯데웰푸드, BGF 리테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동국제약, TCK, 메일유업, 모두투어, 오스코텍 순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그 매수가 아니라 중립으로 그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장전 시간외 거래에서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이제 목표가는 지금 248달러로 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종전에 185달러에서 지금 248달러면은 지금 가격에서 약간 하락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가는 지금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을 좀 중립으로 좀 하향 조정한 게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지금 테슬라가 오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특히 그 시초가가 문제가 아니라 장중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따라서 내일 2차 전지가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형광펜 부분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1.48, 이게 지금으로부터 아마 방송 보시는 시점에서부터는 1시간 한 20분 정도 전쯤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게 지금 9시 안팎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각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9시 안팎에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오늘 공시 자료 보면은 자회사가 편입 탈퇴 이런 공시가 나왔어요. 에픽트라는 회사가. 그래서 뭐야 하고 보니까 법원의 파산 절차 종결로 에코프로의 자회사에서 빠졌다는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 다른 타법인 출자 현황을 보니까 에픽트, 주식회사 에픽트의 경영 참여, 이렇게 공시가
그 보고서에 실려 있던 게 있는데 이제 2분기 보고서부터는 이 에피트가 안 보이게 될 거죠. 그래서 오늘 연결 그 자회사 하나가 빠졌다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좀 놀라셨거나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올려드리는데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카카오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어제 낙폭과대주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잘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카카오는 제가 왜 이제 또 매수를 할만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봤을 때 올해 실적이 영업이익 1조 원, 이게 사상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거든요. 이게 4% 상승을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좀 눌렸던 것은 2분기는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3분기 이후 4분기 그다음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 13%, 내후년에는 20%의 성장,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고 매출액도 내년에는 4조 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이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증권사 예측으로 지금 주가 바닥, 오늘 74만 원 바닥을 찍었는데 이 주가 바닥 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카카오도 역시 올해 실적이 지금 2분기까지 적자예요. 근데 3분기에 흑자 전환한 다음에 4분기에 크게 성장하고 내년에 더 많이 갑니다. 그걸 매출액을 보시면 올해 매출액이 8조 3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17% 성장을 하는데 내년에도 15%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업이익이 1.5%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만 작년에 역성장했던 것에 비하면 올해 조금 약간의 성장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이게 36%대, 내후년에는 23%대, 영업이익 1조 원이 코앞에 다가오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실적만 가지고도 삼바와 카카오는 지금 뭐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 관련된 기사들이 요 며칠 계속 나오는 걸 보면은 카카오 공동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조직 재편과 함께 희망퇴직, 인력 재배치 등 본격적인 군살 빼기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무 인원을 줄이면 성장세가 좀 안 좋게 될 거라고 우려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영업이익의 개선이 확 눈에 띄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인건비 이제 비중을 줄이면. 그래서 일단 만약에 지금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들이 올해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에 만약에 이렇게 그 인력 구조 조정을 해서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인력 재배치를 해서 군사를 뺀다면 이제 그 분기마다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아마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차피 지금 2분기까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와 2분기는 그 기저효과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1, 2분기에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1년 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만 원 밑에 4만 원대라는 카카오의 최근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가장 저점인 자리인데 앞숫자가 4다. 오늘 이제 5만 원 종가가 5만 원이었지만 앞숫자가 4다. 이거는 얼마든지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저점 낙폭 과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늘 바로 이제 매수를 해서 뭐 이 정도는 뭐 4만 원대 4자 찍혀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한 7만 원까지 안 갈까요? 좀 가지고 있으면 뭐 내년에 대한 기대치 등으로 올해 연말쯤에 한 6에서 7 정도 앞숫자가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저는 또 제 기준에 따라서 빠질 때 제 기준에서 어느 정도 지점을 이탈하면 또 매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차트 보면서 상당히 좋은 자리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자, 수급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344만 주나 매수를 했고, 기관도 90만 주 정도 매수 전환을 했고, 금투가 이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가가 800원이 올랐어요. 아니, 7만 100원까지 빠졌던, 지난주에 7만 100원까지 빠졌다가 불과 며칠 만에 72,400원, 72,400원, 500원 정도 이 자리가 그 지난번 전 고점을 뚫느냐 마느냐 하는 자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매물대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 조금 더디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은 기관의 3일 연속 순매수, 주가는 좀 빠지고 오늘도 빠졌습니다. 26만 1,500원. 그러면 금투 돌아섰고 연기금 사모펀드 다 사고 있는데 26만 원 정도가 바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테슬라 오늘 밤 주가 방향입니다. 어떻게 갈지.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밀린다면 에코프로 BM도 좀 더 하방을 좀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특히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하면서 3,000원 상승을 했고, 근데 장중에 또 77만 원대 그 에코프로가 지금 똑같아요. 그 아까 삼성전자 72,500원짜리처럼 에코프로도 77만 뭐 5,000원, 78만 원, 뭐 이 정도 자리에서 77에서 78 사이에서 매물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77, 78 그 부분을 계속 도전했다가 밀리고 도전했다 밀리고 하면서 그 매물대를 소화해 버리고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가면 이제 82입니다. 82를 뭐 터치하거나 뚫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물론 또 역시 쏟아져 내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흐름이 원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 보는 거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이 정도 뭐 올해 한 뭐 1, 2, 3월 그러니까 1분기 때 매수하신 분들 뭐 전혀 들고 갈 만하죠. 지금 뭐 충분히 뭐 50% 이상의 수익을 다 내고 있는 구간, 많이 내신 분들은 뭐 10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내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는데 82 전고점 부근에서는 다시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그 전고점 부근에서 도전을 하면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때 가서 또 그때 흐름에 따라서 조금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 기관이 3일 연속 매수, 개인이 이틀 연속 매도 이렇게 나오면서 15만 9천 원까지 밀렸다가 16만 5천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다 매수, 금투 매수.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 좋은 흐름을 편승을 좀 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기관이 11만 주 넘게 매수를 했고 사모펀드가 9만 주 넘게 매수, 7만 원대를 단숨에 회복을 해서 7만 800원까지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위메이드 기관이 매수를 했고 금투가 많이 매수를 했고 연기금이 3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4만 2천 원 정도가 전 저점이었는데 전 저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42,000원 전 저점을 깨고 이제는 바닥은 4만 원 정도까지 열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은 저점까지 간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앞숫자가 3으로 바뀌면은 그때는 좀 매수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때 가서 또 약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게임주들은 좀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개인들이 계속 사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다가 오늘 기관이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그 6월 12일 이후 계속 연속 지금 11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적은 규모를 매도를 했을 뿐이고 개인도 뭐 약간이지만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도 지금 6월 12일 이후 80만 1,000원 찍고 하락하다가 74만 원까지 오늘 74만 원 저점 찍고 반등해서 76만 원. 최저점까지 밀린 다음에 곧바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좀 아주 좋은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카카오도 외국인이 계속 팔고 개인이 계속 사고 기관도 계속 팔다가
오늘 기관이 14만 5,700주를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매도가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주가도 5만 6천, 5만 7천 이 정도를 찍다가 4만 9,700원, 뭐 4만 얼마, 오늘 4만 8천 얼마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해서 5만 원.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거예요. 일단 여기서 더 오를지 조금 밀릴지 다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앞숫자를 5로 바꿔놓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시간에 볼게요. 삼성전자 보합이었고요. 에코프로 BM도 보합이었습니다. 에코프로도 보합이었네요. 셀트리온은 0.12% 200원이 오른 16만 5,300원. 헬스케어도 보합이었네요. 위메이드 0.12% 50원이 빠진 4만 1,65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0.13% 1,000원이 빠진 75만 9천원. 카카오 0.2% 100원이 오른 5만 10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볼까요? 삼성전자 다시 작년 9월 말에 저점 찍고 1차 반등, 그 다음에 올해 1월부터 2차 반등, 올해 3월부터 3차 반등에 이어서 그리고 5월에 4차 반등,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려나 하고 볼만한 자리. 근데 일단 전고점 72,700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72,400원 오늘 종가, 72,500원, 뭐 72,700원 이런 구간에서는 약간 흐름도 더디고 한번 오르고 한번 빠지고 이렇게 아마 매수와 매도가 세력이 좀 부딪히는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RSI 지표 보시면은 5월 말 6월 초에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던 자리에서 조금 좀 그 소화를 하고 이제 과매수 구간을 탈피한 지점까지 내려왔다. 조금 한 72,700원 전고점을 뚫기에 조금 버거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중장기로 볼 때 당연히 지금 자리는 삼성전자가 뭐 나중에 훗날 보면은 7만 원대 초반 그런 자리가 있었어? 그런 좋은 자리가 있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은 흐름이 좀 깨진 것 같지만 노란색 21선 밑으로 안 깨지고 있습니다. 노란색 21선이 얼마냐? 26만 원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저는 26만 원을 저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그 5월 달에 하락할 때 61선까지 밀렸던 자리. 그러니까 21선 바로 밑에 61선 있거든요. 그래서 61선까지 추가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21선 26만 원 지지를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보다는 훨씬 좋죠. 그런데 상승하다가 횡보하고 있지만 11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아주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오늘의 고점 쭉 연결해 보면 4월, 5월, 6월의 고점들하고 계속 만나요. 여기에 매물대가 있다는 거죠. 매물벽이 있다는 거고요. 이 매물벽이 종가 기준으로 77만 원대인데 이 77만 원대 벽을 뚫으면 단숨에 다시 82만 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은 100만 원 갈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2분기 잠정 실적이랑 이런 게 나올 때 과연 1분기에서 또 어느 정도나 점프를 했을까? 이게 또 궁금합니다. 시장이 이 정도라고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으면 뭐 지난번에 5년 뒤 그 멀티플을 땡겨서 지금 주가에 반영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과매수 논란이 있었지만 그리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샀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안 좋게 분석을 해놓고 자기네들은 사는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증권사나 외국인들이 예상했던 실적보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뛰어넘으면 다시 한번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그런 실적에 좀 못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내놓게 되면 그때는 또 폭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것도 같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결국은 2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셀트리온은 바닥 탁 찍고 바로 반등이 3일 연속 예쁘게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61선 부근에서 밀려 내려왔다. 61선 부근에서 한번 눌린다면 그러면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뚫고 올라가도 21선 정도 바로 머리 위에 있어요.
아마 21선과 61선 만나는 지점에서는 아마도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두 개씩 몰려있는 구간에서 단숨에 뚫고 올라가는 게 어려운데, 반대로 단숨에 뚫고 올라가면 급등해서 저 위에 481선 있는 데까지 18만원까지 뭐 반등할 수도 있다. 그래서 흐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죠 뭐 지금.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되게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61선을 뚫었지만 결국은 61선보다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481선이 뭐 어떤 기준선 같은 역할을 한다면, 지금 오늘 딱 481선에서 눌려서 내려왔는데, 자, 481선에서 조금 밀린 다음에 다시 재차 반등을 시도하면서 21선 부근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셀트리온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흐름 잘 살펴봐야 되고, 지금 이 상승 전환한 자리는 맞고요. 481선과 21선을 뚫으면 의외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7만원대 후반까지 막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 고점 81,000원인데 거기서 사실 종가가 77,500원까지 밀려서 끝났거든요. 4월 달에. 제가 볼 때 그 77,000원, 75,000원에서 77,000원 그 사이 구간에 강한 매물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1선을 뚫고 올라가더라도 75,000원대 부근 고점이 그 정도가 아닐까 싶고, 일단은 481선을 뚫느냐 여기서 밀리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조금 더디게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메이드는요, 지난달에 있었던 저점이 42,000원인데 42,000원을 깨고 내려왔죠. 41,700원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다시 3만원대 찍을 수도 있고, 올해 1월 달에 일단 3만원대 뭐 초반 중반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다시 또 그 자리를 좀 그 자리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최근에 게임주들이 전반적인 흐름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오늘 위메이드가 그 자사주 처분도 공시가 나오고 이래서 아마 한 4만 원까지는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년치 일봉을 쫙 연결해 보면 작년 5월의 저점, 최저점이 74만 원, 정확하게 오늘 저점이 74만 원. 그러면 74만 원 찍고 분봉 반등하는 타이밍에 딱 매수하는 거죠. 오늘 아까 74만 원 찍고 반등하는 타이밍에 제가 이거 알려드렸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74만 원 저점 찍고 반등하고 한다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저점 찍고 반등하는 흐름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분봉이 쫙 살아서 움직이면서 76만 원 근처까지 바로 올려가지고, 그리고는 뭐 횡보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오랜 횡보했던 구간을 깨고 내려와서 그 74만 원이라는 전 저점 52주 신저가를 깨고 52주 신저가까지 딱 내려간 뒤에는 곧바로 반등이 나왔다. 이거는 기술적으로 74만 원, 75만 원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세가 세게 있다는 걸 뭐 의미한다고 봐야 되고요.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 그 작년 10월, 11월 구간에 횡보하던 구간에서 46,500원에서 48,000원, 49,000원 하는 그 구간이 그 한 달 정도 횡보하던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지금 그 저점 자리가 그 자리예요. 작년 10월, 11월에 횡보하던 자리. 그래서 오늘 48,600원 딱 찍고 곧바로 반등이 나와서 5만 원까지 이제 왔는데, 글쎄요, 여기서는 조금 곧바로 반등을 해서 다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도 있겠다, 기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카카오는 지금 실적 전망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일단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문제가 뭐냐면 그 앞으로 이제 그 성장성에 대한 의문 이런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형태로 그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을 같이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력 사업과 비주력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 내부의 어떤 상황을 이제 정리하고 좀 다듬은 뒤에는 아마
분기 실적이 3분기, 4분기 갈수록 또 내년으로 갈수록 좋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뭐 주가가 좀 많이 이렇게 밀려주면은 땡큐 하고 살만한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모르고 아마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올해 그 최근에 1년 동안에만 해도 거의 지금 반토막 가까이 났거든요. 주가가. 그 84,000원, 85,000원 할 때만 하더라도 야, 카카오 주가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어느새 작년 8월, 9월, 10월까지 3개월 동안 85,000원대에서 46,000원까지 금방 훅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7만원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46,000원대에서 7만원대까지 가는 동안에 이걸 매수하신 분들은 50% 이상의 수익을 낸 거죠. 그래 놓고 이제 다시 빠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앞 숫자가 4자를 찍는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매수를 해도 뭐 설마 더 많이 빠지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뭐 급락이 나온다거나 뭐 그러면은 미련 없이 매도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미국 시간에 보면은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25포인트, S&P 500이 마이너스 7.75, 나스닥이 마이너스 41,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재 한번 볼까요? 이제 30분 남았네요. 미국 증시 나스닥 개장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13, 좀 줄였네요. S&P 500이 마이너스 2, 줄였죠.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 전환했네요. 0.25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마이너스 3 왔다 갔다 하네요. 플러스 0.25 마이너스 3 뭐 왔다 갔다 보합권까지 왔어요. 마이너스 41에서. 그러면은 뭐 한번 볼까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1.73까지 1.73% 정도 252.3달러대에서 거래가 형성될 가능성. 지금 시초가가 그렇게 다시 또 밀렸네요. 이렇게 좀 장전 시간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는 0.6%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브로드컴도 0.36% 상승 출발. 또 뭐 보죠? 마이크론 0.8% 상승 출발. 2차 전지도 볼까요? 루시드 8.2% 급등하겠네요. 리비안 오토모티브 0.97, 1% 정도 상승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니콜라 마이너스 0.78, 뭐 보합권에 있다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기 바이오 쪽 볼까요? 파이자 마이너스 3.4% 급락 출발을 하겠네요. 모더나 플러스 2.4%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일라이릴리 1.9%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요. 머크 보합권이네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0.2% 상승 출발. 바이오는 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파이자만 좀 많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반도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도 엇갈리지만 지금 테슬라가 크게 빠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다면은 좀 2차 전지 전반에 우리나라에도 좀 전반적으로는 안 좋은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선물 지수도 나스닥이 이제 마이너스 3포인트 지금 보합권까지 왔고, 다우존스도 좀 줄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